단기 매도용으로 낙찰받아서 매도될 때까지 월세 세팅해서 월세 받고 있다가 매매사업자 등록해서 매도해도 되나요? 매매사업자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처럼 조회수 방송하지 마세요. 방송? 근데 어떡하죠? 방송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안녕하세요. 마이옥션의 경영학도 박혜원 실장입니다.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? 자, 모두들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고요.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올리게 되는데요. 그동안 매매사업자 관련해서 제가 2개의 콘텐츠를 올린 게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전화도 많이 문의를 해주셔가지고요. 그 댓글 단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은 처음에 이제 제가 가볍게 소개를 드린 매매사업자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댓글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매매사업자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처럼 조회수 방송하지 마세요. 연 2건 이상 매매하지 않으면 다시 다 토해내야 합니다. 방송? 근데 어떡하죠? 방송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. 관련 자료가 있어가지고요.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. 자, 2019년도 12월에 삭제된 문건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사실 판단을 통해 부동산 매매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꼭 1년에 2회 이상을 하지 않더라도 매매사업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. 대법원 97로 17797, 1999, 9월 17일 등에 등재된 내용입니다. 관련된 대법원 판례 내용이고요. 한 예시로요. 이렇게 댓글을 다룬 것처럼 꼭 토해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. 작년 5월에 제 고객이 낙찰을 받은 빌라였거든요. 원래는 실거주에서 이제 낙찰을 받으셔서 거주를 하시다가 다른 물건을 참여하고 싶으셔가지고 이거 매매사업자로 해서 단기로 처분할 수 있냐고 문의가 와서요. 우선 국세청에다 이제 확인 전화를 드리니까 국세청에서는 꼭 1년에 1회, 2회에 대해서는 꼭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각 해당 지자체 과세관청별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해당 부동산에 속한 그 지자체 한번 확인을 하라고 그렇게 문건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어떻게 진행할까 하다가 다른 거를 준비를 하시면서 매매사업자 등록을 할지 이제 올해 다시 한번 결정하기로 했거든요. 어찌됐건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토해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토해내야 된다는 거는 일부 비교 과세를 하는 거는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영상에 그거는 또 다시 그 사례별로 제가 좀 다시 올릴 겁니다.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댓글은 단기 매도용으로 낙찰받아서 매도될 때까지 월세 세팅해서 월세 받고 있다가 매매사업자 등록해서 매도해도 되나요? 아니면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려면 공실로 팔 때까지 전 월세 맞출 수 없나요? 이렇게 여러 가지 댓글이 있었는데 이거는 고객님께서 기존의 재고를 어떻게 갖고 있냐? 그 다음에 기존에 다른 사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약간 적용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는 그 고객님에 맞는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제 핸드폰 번호가 공지가 됐으니까 그 번호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하고 관련해서 매매사업자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매매사업자는 보통 소득세법에서 적용하는 용어입니다. 부동산업에서 매매사업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그 사업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카페를 운영할 수도 있고 도매상을 할 수도 있고 옷장사를 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저희 사업에 속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매매업도 내가 부동산을 사서 파는 것도 사업의 하나로 보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앞에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동산을 사는 거를 내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아닌 내 사업의 일종으로 봐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안에 그 부동산 매매업을 한 거에서 사업소득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 부동산 판 금액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하고 구분을 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양도소득으로 적용할지 매매사업자를 적용할지는 조건이 있어요. 그 조건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자, 우리가 카페를 차리고 내가 옷장사를 하고 내가 무슨 도매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당 물건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.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. 아까 그 댓글 단 내용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.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이라는 정의가 있었는데 2019년 12월 23일 삭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사실 판단을 통해
기준의 부동산 매매업인지를 여부 결정하는 거지 꼭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걸 이거를 기준으로 두지는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과세기간 1회 이상 매수, 2회 이상 매도의 경우는 예시적인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 형태가 매매사업자로 판단이 된다면 규정상 판매 횟수에 미달하더라도 매매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핵심은 우리가 카페를 차리거나 내가 뭔가를 장사를 하더라면 뭐 한 달, 두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는 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매매업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하느냐, 반복을 하고 있느냐,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냐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국세청에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댓글 다신 것처럼 꼭 토해내야 된다라고 이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1년 안에 주택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77%가 아닌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5%가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관련된 내용은 저희 네이버에서 보면 부동산 매매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.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그 고객님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문의하신 댓글에 대한 답변과 그에 관련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. 부동산 매매업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하고 비교했을 때 단기에 매도했을 때 그 세율이 절감되는 거 그걸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다음 영상은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준비해서 또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 영상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